네,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들을 자세히 짚어보는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탄핵 가결 날 뵙고 예. 토요일 날 뵙고 지금 오늘이 수요일인가요? 예, 예. 나흘. 예. 잘 어떻게 저 총평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잘 굴러가고 있습니까? 수사나 어떤 이 과정이? 그렇게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꽤 있죠. 예. 그렇게 봤는데 오늘 거의 8분 응선을 넘었던 윤석열 체포 예. 검찰 특수본의 수사가 예. 급브레이크를 갑자기 밟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 뭔가요? 지금 특수본 수사에서 윤석열 피소추인에 대한 수사를 다 공수처로 넘겼다. 예. 공수처에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예. 이거는 무슨 일인가? 조금 전에 특보로 나온 거는 특수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자신은 반대했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검찰 수뇌부의 지금 입장인 건데 결국은 본색을 드러낸 건지라고 생각이. 그 의미를 좀 해석해 주시죠. 본색을 드러냈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고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고? 예. 이제 워낙 국민적인 여망이 워낙 컸고 광장에서 분출된 에너지가 컸으니까 예. 그리고 조직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검찰이 서둘러서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쟁과 관계없이 그냥 폭주화해서 이제 기관차가 온 거예요. 예. 그래서 거의 신병들을 김용현 장관을 포함해서 여러 사령관들에 대한 신병을 확보하고 예. 했는데 수사권 논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한 측면으로서는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수사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예. 이제 정점이 자신들의 옛날 상관이었던 윤석열 지금 뭐라고 해야 되냐 내란 수계 피의자. 피의자를 지금 입고 예. 소위 꼬린시키는 거에 대해서는 지금 주춤거리고 있는 거고 예. 열심히 수사하겠다는 생각과 다른 측면에서 수사를 가능한 한 또 왜곡하겠다는 왜곡하려 하는 그런 분위기도 있었거든요. 예. 그 곽종근 저하고 이제 통했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 예. 조금 미심쩍은 부분들도 있었고 의혹이 좀 있었고 유도신문이라든지 저하고 내통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것들로 봐서는 좀 약간 의미가 좀 문제가 되는 그런 어떤 감정이 교차하면서 어쨌든 8분 응설 넘었는데 이제는 도로 빼는 듯한 기분인가요? 빼는 느낌이죠. 공수처로 넘긴다는 어떤 저는 잘못하고 어떤 좋은 시그널이 아닌가 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만 뭐냐면 예. 수사권 문제가 말끔히 정리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거 아니군요. 예, 예. 공수처 수사권도 논쟁의 여지가 아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수처의 논리는 윤석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예. 적어도 기소권이 없어요. 예.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를 해야 되는데. 검찰 혹은 특검. 예, 특검이. 제가 예. 오늘 강조하고자 싶은 점은 특검인데 공수처는 기소권이 없더라도 수사권이 가능합니다. 기소권이 배제된 수사권이 가능해요. 예. 예를 들어서 검사, 판사 또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 군 장성에 대해서는 군 장성 빼고 예. 경찰까지 이 3주체에 대해서는 수사 기소권이 있지만 나머지는 수사권만 있고 기소권이 예. 없어요. 그다음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느냐의 문제인데 내란죄에 대해서도 일견은 없습니다. 예. 없는데 다만 직권남용의 죄에 대해서는 검찰 말씀이시죠? 공수처. 예. 검찰은 이미 던져버렸으니까 의미가 없고 공수처가 직권남용의 죄로 윤석열 대통령을 의율해서 수사를 개시해가지고 거기서 더 나가서 관련 범죄로 해서 내란 수계로 내란죄의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일리는 있습니다. 일리는 있고 수사권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는 수사권 있는 쪽으로 힘을 실어줘야 되겠어요. 그러나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특검 혹은 검찰인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피의자 앞에서 딱 멈췄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공수처가 수사해서 검찰로 이첩을 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거나 경찰도 자기가 지금 열심히 수사하면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지금 공수처로 수사를 이첩했단 말이에요. 경찰이 수사해서 검찰을 통해서 기소하면 되는데 그것도 안 했으니까 최종적으로는 공수처는 최종적으로는 검찰로 돌아옵니다. 근데 검찰이 지금 윤석열에 발을 대한 갑자기 빼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특검을 지금 빨리 서두려야 된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군요. 그러니까 있습니다. 한쪽은 검찰 조직 이제 다 큰일 났다 해서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죽는다. 이래가지고 할래는 기류가 하나 있고 그렇게 해왔죠. 저는 부부장 이하의 검사들은 그랬다고 봅니다. 근데 한쪽 기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 비호를 주도했던 쪽에서는 그래도 그 윤석열 앞에서는
브레이크를 걸고 있고. 결국은 브레이크를. 그 두 가지 기류가 상충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흐름을 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구속이? 근데 그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검이다. 특검밖에 없습니까, 답이? 특검밖에 없다. 근데 그 특검을 결정하는 것은 한덕수 권한 대행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만약에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발부받아야 되는데 그 발부받는 것도 검찰이 청구해야 되는데 다만 수사권이 공수처에 있다고 한다면 구속영장 청구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구속이 된다. 구속이 된 때로부터 한 번에 수사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최대 20일까지 신병을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20일 이내에 기소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검찰을 통해서 20일 이내에 기소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21일 날 지금이 오늘 18일이니까 21일 날 검찰 입장에서는 소환 지금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럼 21일 날 채우면 내년 1월 10일이 일종의 그때 구속이 된다면 만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전까지 특검이 들어서지 않으면 결국은 검찰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수사권에 관한 혼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증거 능력에 관한 그런 시비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깔끔하게 기소만은 특검이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서두르면 한덕수 권한 대행이 서둘러만 준다면 상설 특검이든 또는 내란 일반 특검이든 내년 1월 5일에서 1월 10일까지는 특검이 수사 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1월 10일 전에 기소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상설 특검이 뭐 일반 특검이든 뭐 충분히 공부를 해온다면 내일 모레면 이제 특검 후보가 어느 정도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혼선들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한덕수 대행에게 달려 있다. 국무회의에 올라가는 건 언제쯤 예상하십니까 지금? 지금 제1차적으로 한덕수 대행이 해야 될 일은 일반 특검법이든 상설 특검이든 시간 차이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일반 상설 특검으로 놓고 보면 지금 우리 우원식 의장께서 지금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해라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특검 의뢰 요청을 국회에 해주면 그때부터 풀리는 겁니다. 또 일반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특검은 그 특검법이 지금 정부로 어제 이송이 됐으니까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돼 있습니다. 공포해야지 효력을 발생하거든요. 그럼 15일을 기다리면 안 된다. 그렇죠? 15일을 기다리면 안 되고 즉시 공포를 해줘야 된다. 이 두 가지 가늠자로 저는 한덕수 총리 대행의 의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이니 뭐 김건희 특검법이 다 중요한 거지만 이 상설 특검과 그 절차에 협조하는 거 또 일반 내란 특검을 공포해 주는 거 이것만 해주면 저는 풀릴 수 있고 내년 1월 5일부터는 특검에 의한 수사 개시와 기소가 가능하다. 그게 가장 확실하고 깔끔한 방법이고. 깔끔한 방법. 여러 시비를 다 잠재우는. 근데 지금 한덕수 대행의 어떤 입장이랄까요, 의지랄까 어떻게 보입니까? 자, 오늘까지도 지금 공포 안 했죠. 그다음에 오늘까지도 국회에 상설 특검 추천 의뢰를 안 했습니다. 의심스럽군요. 지금 행동이. 고민될 겁니다. 지금 정말로 고민. 뭐 정작 대행이 지금 제가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었는데 대행이 칼자를 쥐고 있으니. 근데 만약 그렇다고 해서 지금 탄핵으로 또 어떻게 한다 하면은 절차가 또 지연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수사가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그 뒤에 공판은 저는 탄핵 절차에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에 그 연동시킬 필요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의 구속 기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것은 탄핵 절차에서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한덕수 대행 측에서는 어떤 이런 입장이다라는 어떤 신호가 있습니까 혹시? 우리 당의 이제 이재명 대표께서 통화를 하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알기로는 뭐 가타부타 그런 답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시간 끌기를 할 수도 있군요. 최대한. 그러면 정말로 이게 곤란해지죠. 그럼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당으로서?
시간을 질질 끌면서 공표도 안 하고. 근데 이러한 스케줄에 대한 이런 분석, 수사권에 대한 분석, 최종적으로는 공수처가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검찰의 손에 기소 여부를 준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다. 못하겠다고 지금 던진 사람들, 또 공수처 수사권의 범위에 대한 논쟁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 기소권은 없다. 그 특검만이 답이다라고 봤을 때 결국은 한덕수 총리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매우 의심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탄핵이란 결단 말씀이시죠? 모든 것을 다 즉시 시행할 것이냐, 즉시 그런 방법을 쓸 거냐라는 거는 모든 것은 다 궁리를 해야 되는. 그렇다면 한덕수 대행의 어떤 입장이 언제까지 나와야 되나요? 보시기에 데드라인이 하루가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말씀드렸죠. 1월 5일 어떠한 경우라도 지금 상설특검은 수사 준비 행위가 20일이 있습니다. 그 준비 행위는 동안은 수사를 못 한다고 명문으로 돼 있어요. 상설특검은. 근데 수사 준비 기간이니까 그거는 열흘이든 5일이든 특검보 수사검사 5명 임명하는 거는 빨리 하면 단축은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일반 특검은 왜 그 공포가 중요하냐면 거기는 수사 준비 기간 중에도 증거 인멸을 막기 위해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월 5일 날 일반 특검이 임명만 되면 즉시로 수사 개시하고 즉시로 기소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당 차원에서도 굉장한 대책이 필요하겠는데 구체적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가장 빠른 현재까지 아니 한덕수 대행이 다른 생각을 먹었을 때 그런데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나름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 여기 나와서 그렇게 되면 또 절차가 지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 재판에 연동돼 있잖아요. 탄핵이 지금 저 두 분의 지금 재판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 17일까지예요. 근데 4월 17일이라는 것까지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2월 중에 끝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단일한 사유거든요. 그게 연동돼 있습니다. 2월 중에 끝내려면 결국은 구속 기소가 1월 중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이 칼자루를 또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행이 맡고 있어요. 그래서 쉽사리 한덕수 총리가 완전히 금도를 넘어섰다. 그래서 탄핵해야 된다. 자꾸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렇게 되면 탄핵 절차가 또 있고요. 그다음에 그 또 대행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기재부 장관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의 언제든지 정리하고 나는 떠날 생각이 있다. 이 모든 부분들이 검찰의 수사가 급정거하는 거랑 지금 맞물려 있군요. 저는 맞물려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게 간단치 않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탄핵을 소추했을 때 그 국민적 에너지에 버금가는 준비와 어떻게 보면 그 탄핵 이후에 가장 위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제가 오늘 흥분을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긴박하고 급박한 상황이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갑자기 답답해지네요. 역사가 고비를 넘을 때 정말로 힘듭니다. 동트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느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안심을 할 때가 아니다. 안심을 할 때가 절대로 아니다. 근데 많은 전망들이 12월 안에 윤석열 피의자의 어떤 구속은 기정사실처럼 많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그랬죠. 어제까지. 저는 검찰이 갑자기 윤에 대한 처분 권한을 이렇게 넘긴다는 거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요. 계엄이 있을 줄 상민가 싶었습니다. 계엄이 있을 줄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부 어떤 지지율을 보면 또 복원됐다는 그런 지지 조사도 있지 않습니까? 등등 해서 그래서 지금 다시 우리가 재무장에서 경각심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 민주당 그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셔야겠네요. 급하게.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가장 중요한 진단이거든요.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도 당 차원의 어떤 분명한 압박이나 그리고 이걸 만약에 그 대행이 어떤 이 역사의 물결을 가로막는다든가 이러면 있었던 얘기죠. 그 굉장한 책임 문제가 따를 텐데요. 또. 책임 문제 정도가 아니고 지금 저 피의자 아닙니까? 고발돼 있고
그러니까 본인 지금 머리가 뜨끈뜨끈할 겁니다. 예. 그 문제랑 대행을 지금 해서 지금 민주진영이 요구하는 요구들 지금 오늘 말씀드린 즉시 공포해야 되고 상설특검 임명 절차를 밟아야 되고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지금 다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난데없이 8분 능선 넘은 상태에서 넘겨버리고 공수처에 대한 공수처의 또 능력과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기소하는 것들이 펀펀히 무죄가 나오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군요. 대단히 걱정스러운 상황입니다. 예. 저는 검찰이 갑자기 공수처에 넘기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는 생각을 하다가 지금 뵙고 설명을 들고 알았습니다. 좀 이해가 되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소추위원단 하셨죠. 그때랑 지금이랑 어떤 차이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그때는 제3자 뇌물이 가장 중요한 걸로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박근혜와 최순실의 형사 공판에 여러 논점들 뇌물이든 뭐 제3자 뇌물이든 뭐 기타 등등의 뭐 국고 손실이라든 뭐 이런 등등의 여러 범죄들이 다 탄핵 사유로 가면서 그 소송의 자료들을 이 헌법재판 탄핵 재판에 어떻게 어느 정도 원용할 것이냐, 가져다 볼 거냐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번은 사안 자체가 내란죄라는 아주 단순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래서 적어도 탄핵 소추의 명분으로서 윤석열에 대한 구속 기소는 제가 중요성을 말씀드렸고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 탄핵 문제는 위헌의 문제만으로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도 위헌을 인정했습니다. 위헌의 문제만으로도 저는 탄핵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탄핵을 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대통령의 권한 또는 반대 측면에서 직무를 완전히 배제하는 파면함으로써 또 손실이 있다라는 그런 고유의 법리가 충돌해서 어느 쪽이 우선하냐. 즉 중대성의 문제, 탄핵할 필요성, 중대성의 문제를 얼마만큼 빨리 정리하느냐 이걸로 저는 이제 승부가 결정된다고 보는데 다만 아쉬운 점은 주심에 대한 그런 염려는 있습니다. 주심이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6분이고요. 앞으로 이달 말이 돼야지 그것도 3분이 다 보충이 되는데 9분의 헌법재판관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 합의해서 진행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이 재판장이든 주심이든 독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나름대로 주도권, 논리적, 법리적, 명분적인 주도권을 갖고서 이끌 거냐, 탄핵 재판을 이끌 거냐라는 것은 일반적인 소사회에서도 있듯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주심이란 어떤 그 자리가 주는 그 추첨으로 당첨 주심이라는 위치에서 특별히 재판을 더 질질 끌 수 있다든가 이런 권한이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까?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그 n분의 1의 어떤 권한인가요? 완전한 n분의 1이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